여러분, 만약 매일 같이 등교시키고 데려오던 내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그 아이는 우리 반 학생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믿을 수 없는 이 한마디로 시작된 이야기는 가족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들어보시죠. 오후 3시 따스한 봄 햇살이 초등학교 운동장을 비추고 있었다.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들 준호를 데리러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다. 다른 엄마들과 함께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다. 곧 학교 종이 울렸고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수진의 눈에 익숙한 회색 교복을 입은 준호가 보였다. 아이는 평소처럼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다. 준호야, 여기. 수진이 손을 흔들자 준호가 달려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고 뭔가 위축되어 보였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었어?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수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교실로 향했다. 담임 선생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가려는 마음이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마침 담임인 김 선생님이 나오고 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지만 김 선생님의 표정이 묘했다. 잠시 준호를 바라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한데요. 이 아이가 누구죠? 네, 저희 준호인데요. 김준호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 아이 우리 반에 없는데요.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김 선생님의 말이 현실감 있게 들리지 않았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는 3학년 2반 학생이에요. 작년부터 선생님이 담임이셨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모르는 아이예요. 우리 반에 김준호라는 학생은 없어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수지는 당황해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준호는 작은 손으로 수진의 옷자락을 꽉 잡고 있었다. 나 여기 맞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 나 여기 맞아. 내가 여기서 공부했어. 내 자리도 있고 내 친구들도 있어.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다. 김 선생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정말 죄송해요. 혹시 다른 반은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학교?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에요. 매일 데려다주고 데리러 왔는데. 수진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선생님, 그럼 행정실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그러시죠. 함께 가보아요. 행정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준호는 여전히 수진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작은 어깨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수지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괜찮아, 준호야.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수진 자신도 불안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1년 넘게 매일 이 학교에 왔는데.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무슨 일이세요? 김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했다. 직원은 컴퓨터를 켜고 학적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3학년 2반 김준호. 잠시만요. 타자 치는 소리가 행정실에 울려 퍼졌다.
수지는 가슴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다. 이상하네요. 김준호라는 학생이 없어요. 직원의 말에 수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3학년 전체를 검색해 볼게요. 역시 없네요. 혹시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김준호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준호는 더욱 위축되어 수진 뒤로 숨었다. 그럼 전교생을 검색해 볼게요. 몇 분 후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정말로 이 아이의 학적부가 없어요. 이 학교 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준호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엄마, 나 진짜 나쁜 아이야? 아니야, 준호야.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수진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은 준호의 방으로 갔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책가방을 열어보니 교과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수학책 표지를 보는 순간 수진의 손이 멈췄다. 거기에 적힌 이름은 김준호가 아니었다. 이준석. 수진은 손이 떨렸다. 급하게 다른 책들을 확인했다. 국어책, 과학책, 모든 책에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수진은 주저앉았다. 알림장을 펼쳐봤다. 거기에도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선생님의 예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준호가 방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뭐해? 준호야, 이 이름이 뭐야?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책을 보여주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준호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 민수가 퇴근한 것이었다. 여보, 왔어. 평소와 같은 밝은 목소리였지만 수진의 마음은 폭풍처럼 어지러웠다. 수진은 민수를 거실로 불렀다. 준호는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고 부부는 마주 앉았다. 수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래서 준호 책에는 다른 아이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야?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 민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수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당신,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아니야, 나도 이해가 안 돼.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수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여보, 정말 모르는 거야? 왜 그렇게 당황하는 거야? 당황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일이잖아. 민수가 얼버무렸지만 수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게 있어.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손을 떨며 이마를 짚었다. 사실은. 민수의 목소리가 나왔다가 다시 멈췄다. 사실은 뭐야? 내가 준호를 데려왔어. 뭔 말이야? 준호는 우리 아들이잖아. 아니야. 준호는 내 형의 아들이야. 수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형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 형수도 함께. 그래서 내가 준호를 데려왔어. 민수의 고백이 계속되었다. 형수 성이 김씨였어.
그래서 김준호라고. 수지는 몇 분간 말을 할 수 없었다. 충격과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언제부터 우리가 함께 산 거야? 1년 반 전부터. 1년 반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준호가 갈 곳이 없었어.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나를 속였어? 말하면 싫어할까봐. 그때 준호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아이는 울먹이는 얼굴로 거실로 나왔다. 엄마, 아빠. 준호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말했다. 나 때문에 싸우는 거야? 수지는 준호를 보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 아이를 1년 반 동안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키웠는데 엄마, 나 버리지 말아줘. 준호가 수진의 치마를 잡고 매달렸다. 제발, 나 갈 곳이 없어. 엄마, 아빠가 유일한 가족이야.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수진의 마음이 무너졌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섰다. 나쁜 아이라서 버리는 거야? 나 앞으로 더 착하게 할게. 공부도 더 열심히 할게.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수지는 아이를 안고 싶었지만 복잡한 마음 때문에 망설여졌다. 엄마.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진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부부는 밤새 이야기했다. 민수는 형의 죽음과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형은 트럭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형수도 함께. 준석이만 남았는데 다른 친척들은 모두 키우기 어렵다고 했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보육원에 보낼 수는 없었어. 그 아이가 너무 착하고 순한데. 그래서 우리가 키우자고 생각했어. 그럼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당신이 아이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 수진도 인정했다. 처음 준호를 본 순간부터 이상하게 정이 갔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었다. 그 아이, 진짜 이름이 이준석이야? 응, 이준석. 하지만 지금은 김준호로 더 익숙해졌어. 수지는 고민에 빠졌다. 1년 반 동안 함께 지낸 시간들이 거짓은 아니었다. 준호가 아프면 밤새 간병했고 운동회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할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한참을 생각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해?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해. 이미 준석이 호적은 우리 집으로 옮겨놨어. 학교는 다시 전학 절차를 밟으면 돼. 원래 다니던 학교로. 하지만 수진의 마음에는 이미 결정이 서 있었다. 준호는 이미 이 집의 아이였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어젯밤 부모님이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했다. 수지는 아이를 부엌 식탁으로 불렀다. 준호야, 아니, 준석아. 엄마가 편한 대로 불러줘. 준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럼 준호라고 부를게. 이제 넌 정말 우리 가족이니까.
소진의 말에 준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엄마 아빠가 널 버릴 리 없잖아. 민수도 아이 옆에 앉았다. 미안해, 준호야. 아빠가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아빠도 어려웠을 거예요. 준호가 어른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두 사람을 꽉 안았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지금까지는 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했던 말들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고마워요. 나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핏줄보다 진한 가족의 정을 느꼈다. 민수는 두 사람을 포근히 안았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야.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쳤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진실 위에 쌓인 사랑은 더욱 단단했다. 준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진짜 가족을 찾은 것이다. 평범했던 일상 속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믿음, 그리고 다시 찾아야만 했던 진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를 끝까지 믿을 건가요? 아니면 진실을 먼저 확인하시겠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